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지수 살펴볼게요. 코로 보합이고요. 야간 선물 플러스 EWI ETF 소폭이지만 상승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엔비디아 소식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향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 정부의 그 수출 규제를 피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떠한 영향 미칠지 궁금하고요. 국내 반도체 툭톱의 향방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관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섹터는 아니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지만 과연 언제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들 그리고 뭐 실적 발표와 상관없이 뭐 주가는 이제 좀 변동폭은 다 각자 다른 흐름이었고 오늘 지금 방금 발표한 AMD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급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방향성이라던가 기대감들은 많이 있는 여전한 것 같아요. AI 투자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기대감 여전하지만 과연 지금 반도체에 과감하게 베팅할 시점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관세가 좀 트리거가 되던가 아니면 통화정책의 변경이 트리거가 되던가 여전히 좀 뭔가 강력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확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항상 반도체 섹터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섹터 저는 가장 경기 민감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라던가 경기라던가 여러 가지 뭐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도주 경쟁에서는 조금 뒤에 있는 후에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박스권 트레이딩 또는 박스권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팔란티어 정규장에서 12% 급락 확인했고요. AMD가 지금 시간외에서 상승 확인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지금 시간외에서 7%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와 관련한 그 종목들의 희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의 이제 무역 협정, 뭐 최악은 지났다라고 하지만 국가별로 진전이 쉽지 않은 모습에 역시 이런 무역 협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거기다 뭐 영화에 대한 100% 관세 소식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나왔고요. 더 궁금한 건 의약품 쪽이죠. 2주 내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비만 치료제에 이제 질주가 참 돋보였었는데 좀 제동이 걸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네, 환율 이슈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게 가장 큰 임팩트가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관세를 미칠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의약품 sek터에 가져갔었던 수급들을 밸런스를 좀 깨게 할 수 있는 이슈가 될 거라는 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 시장들이 각 나라의 의약품 생산 시설에서 나오는 의약품들을 수입을 해가는 거 보면 사실 평균치보다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게 사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의 균형 상태를 의약품 생태계의 균형 상태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사실 다른 쪽에서 관세를 건드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의약품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라이센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미국으로 기술 수출을 해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이쪽까지도 과연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시장에 지금 관련 종목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비만 치료제 예로 들어주셨지만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라던가 기타 희귀 질환까지도 전 영역이 포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참고 삼아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중립에서 중립 이상 정도 되는 재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과연 그 복제약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국도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미국 현재 공장을 짓는 쪽에다만 혜택을 더 과하게 많이 주겠다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제조업보다 더 생산 시설을 옮기는 게 까다로운 게 의약품 제조 시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의 변동성
범위 안에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보유하기보다는 매도세가 조금 일부적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도 이런 관세라던가 여러 가지 의약품 제재에 대한 이슈들은 있었고 그때마다 주가는 출렁였습니다만 긴 관점으로 보면 네. 이 기회는 역시나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조금 불안하시면 물량을 좀 줄이시는 방향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장기 투자자다. 그리고 내가 가진 바이오텍이 중장기적으로 좀 믿을만하다라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뭐 크게 흔들림에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트럼프의 뭐 가벼운 입 앞서서 한마디도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만 바라보는 증시 이 무역 협정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가장 큰 이슈이지 않았나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네. 바이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불안하신 분들은 조금 비중 조절이 있겠습니다만 긴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방산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시총 증가율을 봤을 때 방산주가 1위에서 5위까지 뭐 두 가지 정치 테마주만 보면 휩쓸었습니다. 네. 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올 들어서 2.5배나 증가를 했고 현대 로템도 쑥 올라갔는데 이 기세가 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아직까지는 방산 섹터에 커다란 뭐 이슈가 될 만한 매도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이슈가 사실 등장은 하진 않죠. 사실 주도주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비싸져서라고 꺾인다는 개념보다는 투자자들이 이 정도면 매도해야지라는 심리가 시장에 좀 나타나고 거래량이 나타나야 꼭지가 나타나는 경향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향은 뭐 당장 오늘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예. 미국 사실 뭐 군사장비 수출 계획을 좀 정비하라는 이슈 이후에 미국 우리나라 방산 섹터도 한 번 더 좀 활력을 좀 받기 시작했고요. 사실 유럽에서 재무장 이슈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은 방산 이슈가 좀 쉬어갈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장점을 봤을 때 단점과 장점 비교해봤을 때 한국 방산 섹터들이 방산주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 수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출이라던가 수주라던가 그 다음에 추세의 각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삼박자들 고려해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뭐 누가 뭐래도 시장에서는 주도주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매도를 할까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사실 매도하지 않으실 것 같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당연히 밑에서 매수하신 분과 지금 매수하신 분들의 리스크 관리자는 좀 달라야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방산은 주도 섹터다. 당분간은 이어져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꼭지에 대한 의견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보유 계속 좀 홀딩 의견 가지고 가시고요. K-뷰티에 대한 여력을 한번 실감하시죠. 옛날에는 우리가 직구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른 나라에서 역직구를 합니다. 10억 달러에 육박했다라고 하는데 화장품주 뭐 탑픽 꼽아주신다면요. 1분기 외국인들 지금 명동에서 카드 소비액이 거의 2배 가깝게 늘었습니다. 이번 연휴 때 저도 한번 명동에 놀러 갈 겸 기업 탐방 겸 해서 가봤는데요. 정말 외국인들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국인들 일색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다양한 언어가 명동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이 있지만 소비자가 한번 선택한 화장품을 저는 쉽게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충성도 테스트라고 그런 표현까지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출이라던가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피부와 관련된 시술을 받는 그런 부분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관련 아이템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또 피부 미용과 관련된 치료제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월까지 외국인들 관광객 입국 수가 역대 최고 500만 명, 550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결국은 돈을 쓰고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도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시장에서 전체 시장 주도주 보여주고 있는 뭐 파마 리서치라든가 그다음에 뭐 VT라든가 뭐 제닉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장품과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FOMC 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이 유력합니다만 그 다음에 나올 파월의 입 주목하시고 저희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